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는 최현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그 심장과 그 혈관 안에 있는 우리의 혈구 세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어요. 적혈구나 이렇게 산소를 운반해주고 하는 그런 세포들도 있지만, 우리 몸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면역 세포들이라는 게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혈관 속의 다른 주인공, 그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 세포를 통해서 그 면역 세포가 갖고 있는 분별하는 분별력이,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주는 어떤 의미를, 가르침을 이 시간 한번 저와 함께 배우고 또 한번 적용시켜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몸 안은 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의학에 두 가지 줄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왜 병에 걸릴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왜 병에 걸리지? 그 원인이 뭐지?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병은 외부의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긴다. 병균이 들어오거나 또는 뭐 우리가 다치는 것도 그럴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설명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몸 자체가 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튼튼하고 막아내고 아무 문제 없고 변화 없으면은 몸이 뭐 병에 걸릴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몸이 나쁜 걸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약해지니까 병에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방어가 중요하다. 우리 몸 자체가 더 중요한 거야. 우리 몸이 약해지거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병에 걸린다. 이 두 가지가 많이 대립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둘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어떤 거는 뭐 병균 같은 거는,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거는 외부의 병균 같은 게 원인이 돼서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또 이게 균이 있다고 해도 우리 몸이 튼튼하고 또 이런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면은 또 그것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그 힘이 뭐냐면은 면역이에요. 면역이라는 거의 한자 자체는 역병을 면하다라는 그냥 그런 말 자체가 이제 그 글자 그대로 있겠죠. 이 면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뭐냐면은 나 자신과 나 자신이 아닌 걸 구별하는 거예요. 자아와 비자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 안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그게 있어요. 있어도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확실하게 나와 남으로 구별을 딱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내 몸과 다른 게 들어오게 되면은 금방 알아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교복이 달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보기에 쟤는 어느 학교 학생, 쟤는 어느 학교 학생,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은 구별할 수 있어요. 저거는 우리 뭐 나랑 같은 편이야, 나 아니야, 이걸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고 나와 자기를 분별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선천성 면역이 있는 거예요. 선천성 면역은 말 그대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몸이 그냥 아예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선천성 면역은 그래서 남이 들어오게 되면은 남이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은 내가 아닌 거는 어떤 패턴이 있어. 가령 우리 학교 학생 교복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생겼는데 다른 애가 하나 몰래 들어왔는데 보니까 여기 컬러가 색깔이 좀 틀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 있죠. 이제 이게 좀 쉽게 단순화해서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패턴을 알아보는 게 있어요. 아, 이거는 우리가 아니야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패턴이 있어. 그래서 그 선천성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들이 뭐 이름 지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이 하는 일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보고 제가 좋은 애인지 나쁜 애인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내가 아닌 패턴만 보이면은 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패턴을 알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세포들은 남을 아는 능력도 있지만 또 어려운 것도 알아내면 우리 몸 안에 살다 보면 세포들이 뭔가 바뀔 수 있어요. 바이러스 같은 게 침투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포 그 겉에 표면이 우리 같으면 대문 색깔이 바뀌어요. 이 세포 표면, 세포막이라고 하는데 세포막에 다른 표식자가 이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쓱 지나가다가 이거 옛날에 봤던 거 아닌데 다른 게 있네 그러고 알아보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으면은 그것도 세포 자체를 죽여버리게 돼 있어요.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포 하나 죽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밖에서 들어온 거의 패턴을 금방 알아보는 세포도 있고 우리 몸 안에서 생긴 나쁜 패턴을 알아가지고 미리 처단하는 이러한 면역의 기능들이 다 우리 안에는 숨어 있어요. 이 면역 세포들은 너무나도 종류가 많아요. 뭐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뭐 300개, 400개 그러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도 그 하나하나의 역할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면역 기능이라는 거, 이 면역 세포라는 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몸속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 면역세포는 남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내 몸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고칠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만약에 방어하는 게 잘못돼서 너무 세게 방역을 하게 되면은 내 몸인데도 공격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래요. 반면에 면역이 또 너무 약할 수가 결핍될 수가 있어요. 면역 세포들이 막 결핍되는 에이즈 같은 병은 면역 세포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너무 과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면역 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종류가 이렇게 보이는 것과 같이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도 출발은 한 개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 몸 안에 몸 자체가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하지만 이 조혈모 세포를 이루는 이 피 안의 성분을 이루는 세포도 결국은 하나의 성분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적혈구, 산소 운반하고 이러는 적혈구,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상처 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떡 같은 게 생기고 그런 게 돼서 혈관을 막아주고 출혈을 못하게 해주는 혈소판,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백혈구들, 림프구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이 세포들이 하는 기능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세포들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변화시키면서 우리 몸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포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이러한 세포들의 각각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몸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런데 이 세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갖고 있는 이 관계, 어떻게 보면 그 세포들 간의 사회적인 관계라고 할까요? 이거는 너무나도 정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이다. 정교하다. 도저히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없는 너무나도 정밀한 시스템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몸 안에 어떤 게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천성 면역이라는 게 딱 벌써 알아보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을 몰라도 돼요. 걔의 성적이 어떤지 몰라도 돼요. 그 사람이 뭐 어디서 몇 번째 아들인지 딸인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나 아니다, 저 안 좋은 거다라는 것만 딱 알게 되면은 벌써 딱 가서 달라붙는 거야. 딱 달라붙고 그다음에 막 신호를 줘요. 얘기를 해줘요. 야, 여기에 뭐 이런 나쁜 게 들어왔어.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 T세포라는 이 면역세포가 그걸 알아듣고 또 다른 이 항체를 만드는 세포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저거를 줄일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라고 연락도 해주고, 그 바이러스나 병균이 들어와 있는 세포가 있으면 가서 직접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서로의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그 협조를,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 몸의 건강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포들이 아주 정밀하게 서로가 서로를 연락하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이 기전 가운데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 몸 안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너무나도 놀라운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 일들, 이 좋은 이야기 속에는 또 굉장히 또 긴장되는 순간도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은, 아까 우리가 늘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아닌 거는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만큼만 달아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뭐 많이 다른 건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지만 아주 미묘한 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 몸은 1%, 2%, 0. 몇 프로만 달라도 내가 아니라는 거 금방 알아채요. 근데 이게 아주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위기를 초래하고 긴장된 순간을 주기도 해요. 우리 모두가 겪었던 순간이고 경험의 어떤 기억이 없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쳤어요. 그 과정은 뭐냐면은 착상하는 과정이에요. 태아가 생겨가지고 이제 수정을 하고 나팔관을 통과를 해서 자궁 내막을 들어가는 착상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정을 한 이 아주 초기의 인간, 이 수정 생명체는 엄마로부터 반의 유전자를 갖고 있고요, 아빠로부터 반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반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몸은 1%만 틀려도 내가 아닌 걸 알아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려면은 이 착상의 과정을 잘 통과를 해야지 되는데, 착상의 과정은 어떻게 했어요? 엄마의 몸에 50%나 다른 이 수정된 생명체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몸이 허락을 하겠어요? 1%만 틀려도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이죠. 많은 임신이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인간 같은 경우에는 약 30%, 많게는 50%의 수정된 생명체가 착상을 하지 못하고 없어진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착상의 순간은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고 절명의 순간인데, 생각해 보세요. 50%나 다른 남의 조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이 아까 말씀드린 정교한 이 서로 간에 연락하고 나쁜 게 들어왔으니까 없애야 돼 하고 했던 이 관계들이 계속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착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성공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어떻게 성공했을까? 너무나도 신기하게요,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한 자궁은요, 저렇게 나하고 50%나 다른 세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포들이 다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가서 없앨 수도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는 임신한 자궁 안에 있는 그 자궁 착상하는 그 주변에 있는 이 면역 세포들은 중무장을 하고 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달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이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죽여야지, 그러면 유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면역세포들이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역세포들이 정말 잘못돼서 공격하게 되면은
반복 유산이라는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전은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면역 기능이 정말 정교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물론 정교해서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방법도 있고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내 능력 다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참아야 되는 순간이 있고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이 세포들은 다 할 줄 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구나 하는 걸 정말 이런 거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이 면역 세포들은 우리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교함, 이 면역 세포가 우리 몸을 살리는 이 정교함은 그러면 어떤 것이, 무엇이 조절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2018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영향을 줄까? 변화를 줄까? 라는 생각을 품고 한 가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유전자에서 나오는 어떤 메신저 RNA 같은 이런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그 물질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세포를 변화시키고 우리 몸을 변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호르몬과 새로운 물질들이 나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 우리의 면역 기능을 잘 유지하는 건데 이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마음일 수 있고 그 마음을 최고로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내 몸을 조금 객관화하고 내 몸에 대한 자기 인식을 조금 의식화해서 그거를 이렇게 객관성 있게 바라보는 눈이 건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관리할 때는 제가 이런 세 가지 방법 정도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과 우리의 신경계통과 면역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도 밝히는 정신, 신경, 면역학이라는 하는 분야도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히 면역계에도 영향을 주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 맞닥뜨려서 싸우거나 전쟁에서 이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이렇게 오면은 싹 피하고 옆으로 싹 흘러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머리 싸매고 막 계속 커피 마시면서 생각하고 골똘히 일으키고 그러면 더 스트레스가 돼요. 이 마음의 어떤 정서적인 거는요, 약간 몸으로 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작은 몸의 움직임을 해보자는 거예요. 운동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평상시에 시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운동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분, 운동하러 나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 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를 가정하고 얘기할게요. 그런 분들은 작은 움직임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제자리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돼요. 장소 필요 없죠. 돈 안 듭니다. 예.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1분씩만이라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약간의 움직임을 주면 좋아요. 어떤 움직임도 좋아요.
이것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태고 쪽부터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많은 운동 자세, 운동 방법들을 막 개발해냈어요. 무슨 요가니 무슨 뭐니 뭐 어떤 자세니 뭐 무슨 이런 것들 많이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뭐든지 내 몸에 맞아야지 돼요. 내 몸에 맞는 거는 자기가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개발한 자세도 좋고요. 뭐 옛날에 국민 체조했던 자세도 좋고 어떤 자세도 괜찮은데 일단은 한 번은 약간은 이렇게 손을 드는 게 좋아요. 만세 이거 좋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손 드는 것처럼 이게 좋아요. 왜 좋냐 하면은 손을 들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흉부와 복부를 경계를 지어주는 이 근육이 있어요. 횡격막 근육이. 이 횡격막에는 굉장히 많은 이 내장 신경들이 분포하고 있어요. 특별히 10번 미주신경이라는 게 분포하고 있어가지고 이 미주신경은 우리의 심장과 폐, 뭐 이 위 이런 소화계통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움직여주면 조금 좋아요. 그래서 만세도 좋아요. 또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깍지를 이고 있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고 한 1분 내지 한 2분만 한번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 변화를 못 느끼다가 조금 시간이 며칠 지나다 보면요, 몸 여기저기가 조금 꿈틀꿈틀하는 느낌도 들 수가 있고, 약간은 어지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약간은 몸이 더워지는 느낌도 들 수가 있고, 뭐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몸의 변화라도 오는 거를 본인이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이렇게 될 수가 있네.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관심이 생겨서 이 자세도 한번 해볼까? 뭐 저 자세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학다리 포즈 뭐 이런 것도 뭐 괜찮을 수 있어요. 본인이 개발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몸의 변화를 한번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하려면은 매일매일 해서 2달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20분 정도. 한꺼번에 못하면은 나눠서 하셔도 괜찮아요. 5분씩. 저 같은 경우는 진료하다가 정시가 되면은 일어나서 5분 정도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4번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20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몸의 변화를 조금씩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호흡을 하다 보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요, 필연적으로 사람은 이 생각하는 이 존재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생각을 아무거나 또 하시면 또 안 돼요. 이렇게 스트레스 벗어난다고 하면서 자세 잡고 호흡하면서 스트레스를 또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주식이 어떻게 됐, 집값이 어떻게,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크리스천한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의 시간을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 보는 거예요. 감사의 순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는 거예요. 그거를 또는 말씀, 자기가 받았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되뇌어도 좋고, 그러면서 받는 은혜를 자꾸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세를 잡고 호흡을 하면서. 그러면은 몸의 변화가 조금씩 오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다음번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난번 시간하고 이어지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건강 일기를 좀 써보자 그랬어요. 그때 2가지를 쓰자 그랬는데 뭘 먹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쓰자 그랬어요. 그 밑에다가 이 마음에 대한 한 줄 마음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 조금 기분이 좋았어. 뭐 우리 아이 때문에, 아이가 뭐 엄마 사랑해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그것도 좋고, 다음 날은 뭐 누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어. 뭐 저 사람은 뭐 좀 안 좋아. 이런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나 이런 한 줄 마음 일기를 한번 쓰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해두고 그것도 계속 읽다 보면은요, 아, 자기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게 되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의 마음을 약간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조금 늘어나요. 그래서 더 발전하면 뭘 하냐면은 스트레스를 적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것이 스트레스야. 그리고 약간은 학구적인 자세를 가지면은 조금 더 좋아요. 그것이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일어났을까?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연구하듯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는 나의 어떤 면과 저 사람의 어떤 면이 만나서 그랬을 거야. 그렇다면은 나는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또는 저 사람을 피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서로 이해를 해서 서로 폭을 넓히는 게 좋을 것인지 나는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럼 이 결정은 나 혼자 할 건지 뭐 누구랑 상의해서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 결론은 내일 생각해 보자.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냥 일단은 객관적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은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셔야 돼요. 끄집어내서 이렇게 밖으로 내놔야지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나한테 오는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 반응을 늘 살아오던 대로 반응을 결정하지 말고, 아니면은 요번엔 조금 다르게 해볼까. 스트레스가 이제 오긴 받긴 받았는데 옛날처럼 어제 했던 대로 똑같이 할까? 아니면은 아니야, 오늘은 밖에 한번 나가자. 밖에 나가서 심호흡 한번 하고, 어제 우리 강사님이 얘기했듯이 내가 한번 글로 써보자. 노트에 써보고 연구해보자. 이것이 왜 왔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자. 내가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대할지를 내가 결정할 거야. 늘 내가 경험해왔고 내가 반응해왔던 그 어떤 패턴화되고 습관화되어 있는 것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결정은 내가 할 거야. 내 방식대로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다고 매번 되진 않아요. 근데 가끔 성공해요. 그러면은 그 가끔 성공한 걸 마음속에 품고 그리워하면서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 몸 안에서 돌고 있던 자동적인 그런 몸의 회로도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와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갈 수 있는 거고, 그 근본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나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능력과 방법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쓰면 돼요. 이런 방식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써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저 잘 먹고 많이 돌아다니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처음부터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어주셨는데 우리의 습관 때문에 망가지거나 우리의 마음을 잘못 써서 망가진 거를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돌아가려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 저는 그게 건강함의 목적이고 크리스찬의 건강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셨거나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원장님의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가족 간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좀 우울한 감정도 있고요. 또 이 접촉이 잦아지게 되면서 많은 또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몸의 컨디션도 조금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라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자꾸 쌓으려 그러거나 없애려 그러거나 좀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피곤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트레스를 정말로 한 번쯤 이렇게 놀이처럼 좀 서로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를 좀 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가족 간에도 내가 이렇게 조금 예민해진 거는 좀 내 마음이 이래서 이런 것 같아. 또 스트레스 때문에 좀 요새 아빠가 좀 바뀐 게 있니? 또는 또 엄마가 혹시 바뀐 게 있어? 네가 보기에는 그 전하고 이후하고 엄마 아빠가 좀 다른 것 같아? 서로 조금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서로 간의 정서적인 이야기와 서로 간의 이런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야기들은 스트레스 지수를 굉장히 낮춰주기도 하고 또 해결책을 주기도 합니다.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한 서로 간의 의견을 통해서 합일점을, 가족 간의 또 특수한 합일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또 몸과 마음이 또 건강한 상태로 지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이지만 천천히 느려짐으로써 돌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것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되고, 스트레스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기거나 스트레스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도 움직이고 우리 자신에 대한, 건강에 대한, 몸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서 건강 일기 같은 거 한 줄 마음 일기를 쓰시면서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 담겨 있거나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내고 우리 스스로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영광 속으로 내 몸을 잘 관리해서 다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건강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